다시 하나 될 남부기음 프로젝트 이거야 원 추석 특집 다른 땅 같은 달 하나의 마음 1부입니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 하죠. 풍성하고요. 가족끼리 나눠 먹을 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의미도 다가오고요. 다 같이 모인다라는 의미도 다가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고향길 내려가면서 이 방송 차 안에서 듣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서 정말 커다란 우리를 상상할 수 있고요. 우리 모두 똑같은 달을 바라보고 있는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고 다양한 많은 가족들 저희가 모셨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이주민 가족분들과 함께 추석 특집 마련했습니다. 프로그램 시작하고요. 가장 많은 식구들이 모인 그런 시끌벅적한 명절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출연진 소개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건네볼까 하는데요. 자, 추석 특집 내일도 이어집니다. 이틀 연속이니까 이제 계속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출연진부터 소개할 텐데요. 미리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구성을 봐서는 누가 누구의 가족이야? 어떤 관계야?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가족 소개할 텐데요. 이분들을 위한 소개 음악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감독님, 음악 주시죠. 네, 자, 고부팀입니다. 네. 자, 이 생각보다는 분위기가 좀 차가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음악 뭐 개그에서도 많이 씁니다. 뚜루뚜뚜 하는 음악. 네, 며느리가 아주 수줍게 하트만 보였는데요. 고부팀 모셨습니다. 모시기도 어렵지만 관계도 어렵죠. 하지만 속 깊은 사랑은 누구도 알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영애님, 김희상님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어머니부터. 안녕하세요. 김이삭 며느리 시어머니 한영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김이상 며느리의 네, 시어머니다 이렇게 갑자기 소개를 하셨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장르소설 작가이자 번역가인 김이삭입니다. 네. 자, 뭐 김이삭 작가님이 한번 저희 YTN 라디오에 나오신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김이삭님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한영의 시어머님의 며느리 김이상 이렇게 바꿔드릴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팀도 기대가 되는데요. 이분들 들어올 때부터 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분들을 소개하기 위한 음악도 따로 준비했거든요. 자, 음악 먼저 살짝 한번 들려봐 주시고 갈까요? 자, 이분들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네. 자, 고부만 차가운 줄 알았더니 부부도 차갑습니다. 지금 우리 아내분은 막 굉장히 음악을 맞추는데 남편분은 쑥스럽게 이런 약간 이런 분위기네요. 자, 이번에는 따로 넘어왔지만 함께 여기서 가정을 꾸린 분입니다. 한유미, 이철은 부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우리 아내분 네. 먼저. 안녕하세요. 평택에 살고 있는 한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평택에서 따라 살고 있는 이철은입니다. 따라 살고 있는데 따로 아니고 여러분 따라입니다. 네, 따라서 따라. 살고 예. 있습니다. 네. 관계가 이 권력 관계가 드러난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느낌이에요. 저. 한유미 씨의 남편 이철은입니다. 예, 약간 이런 분위기처럼 전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법적으로도 가족인 두 팀이었고요. 다음 팀은 좀 애매한데요. 음악 들어보시면 그 이유도 알 것 같습니다. 자, 감독님 음악 주시죠. 네, 자, 음악이 뭔가 고독한데요. 자, 이 명절의 고독함 안 좋습니다. 하지만 이분들 멋진 고독함이에요. 왜냐하면 한창 젊고요, 능력도 대단하신 분들인데요. 싱글로 구성된 팀입니다. 친구 팀인데요. 조경일, 이정철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조경일님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경일입니다. 함경북도 경흥, 한국에는 이제 아오지로 많이 알려진 곳인데요. 거기에서 온 조경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철이고요. 제 고향은 양강도 해산시입니다. 네. 현재 한국에서 한 17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삐지들을 들려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분위기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조경일님도 저희 이제 그 아오지까지 책 가지고 한번 출연을 하신 적이 있고요. 거기 굉장히 관광과 또 에너지가 좋은 곳입니다.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오지 이러면 뭐 나쁘게들 생각하는데 굉장히 발전하는 좋은 지방 도시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세 팀을 모시고요.
어떻게 다른 추석인지 어떻게 같은 추석인지를 얘기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통하는지 오늘 토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YTN 라디오 남북이음 프로젝트 이거야 원. 네, 자 시원스레 마음의 문을 열고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분들, YTN 라디오 청취자들 중에 대다수는 사실 대한민국에서만 태어나서 살았던 분들이고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김이삭 작가님을 제외하고는 양쪽에서 모든 걸 경험한 두 배의 경험과 두 배의 능력치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더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최대의 명절 추석이잖아요. 빨간 날이라고 해서 이제 노는 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요즘 한국에는 그렇습니다. 뭐 가족끼리 모이고 차례 지내고 성묘 가고 하지 않고요. 이 기간에 미리 해외여행 티켓을 끊어놓고 예, 아우 나 고생했어 쉬어야겠어 이러고 떠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가장 경험이 많으실 것 같은 우리 한영희 어머님께 북한에서도 추석 새느라 막 분주하고 막 시장에서 물건 사야 되고 막 그런가요? 그런 분위기는 없고요. 네. 예, 북한은 4월 15일, 아. 2월 16일을 빼놓고는 네. 명절 자체가 하루 쉬지 맞아요. 2, 3일 쉬는 건 없어요. 하루를 쉬나요? 예. 그날 당일만 쉬고요. 네. 하루만 쉬면은 어떻습니까? 뭐 그때는 딱히 그렇게 하루 쉰 거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신가요? 사실 추석은 북한에서 그 한식 날 있잖아요. 그 네. 나무 심기 할 때랑 네네. 추석이랑 똑같이 하루 쉬세요. 네. 그 분위기에 우리나라처럼 민족 최대 명절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한글날 개천절 이런 느낌이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하루 쉬는데 산소를 대부분 가요. 그냥 네, 또 그래서 부모님 네. 그렇죠. 산소에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또 가족들끼리 모여서 뭐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뭐 그런 분위기로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김이삭 작가님은 하루를 쉰다고 정말 좋겠네 이런 문자입니다. 아니에요. 저도 휴일 긴 게 좋거든요. 하루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휴일로서는 그런데 이거 장 어떻게 봐야 되고 또 이거 식구들 오면 뭘 챙겨 먹여야 되고 막 그런 걱정이 있는데 하루 쉬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들으러 가시는 분들도 이게 뭐가 좋은 거지 갸우뚱하실 것 같아요. 아니 조경일님한테도 궁금합니다. 그래도 추석이면 이정철님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좀 어릴 때 경험을 하셨을 네. 테니까 먹을 게 많거나 그래도 이날은 좀 뭔가 배부를 수 있어 이런 게 있지 않나요? 명절이 몇 개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일성, 김정일 그 탄생일 빼고는 저는 추석이 가장 큰 명절이었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을이잖아요. 네. 그래서 곡식이 풍성하기 때문에 추석이 되면은 많이 먹을 수 있다. 예, 평소에 못 먹던 뭐 송편떡도 해 먹고 뭐 고사리 반찬에 네. 뭐 두부 반찬에 여러 가지 많이 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명절이어서 그때가 가장 기대가 됐던 것 같아요. 예, 먹거리 얘기도 저희가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뒤에 얘기를 나눠볼 테고요. 이정철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날만큼은 되게 배불르게 먹을 수 있다. 네. 이런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여전히 추석이면 되게 좋고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산에 가서 벌초하고 제사 지내고 밥을 먹어야 하는데 네. 빨리 제사 끝나기만을 기다리면서 전문 그런 용어로 기억이 많습니다. 네, 전문 용어로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 네. 이러면 안 되는데. 네. 괜찮습니다. 이철원님은 어떻게 좀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살던 곳이 황해도이기 때문에 네. 쌀이 많아요. 네, 황해도는. 네. 추석이 시작이 되면은 부럽다. 그 뭐 첫 시작부터 그냥 먹을 거를 지금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좀 지역마다 좀 추석에 대한 차이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황해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석이면은 명절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전날에 가가지고 벌초는 전날에 합니다. 네. 당일날 하루 쉬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전날 가서 하고 그날은 가서 그냥 시큼 먹고 놀고 그러다가 먹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한국에서도 실컷 먹고 노십니까? 지금 북한에서 있을 때는 이제 추석 문화가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네. 거기 이제 북한의 스피커 네. 카라오케라고 하는데 네네. 그 들고 올라가서 그 제사상에서 놀거든요. 노래도 부르는군요. 네, 원래 사실은 그런 문화가 아니었는데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보고 즐거워하라고 조금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예. 근데 한국에 와서는 뭐 추석을 3번 날이 없어요. 정확히. 예. 올 추석에는 두 분이서 손잡고 노래방을 가시기를. 노래방을. 굉장히 다양한데 의미는 같습니다. 전 세계가 사실 비슷해요. 가을에 먹을 것들이 생기고 수확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 나누고 좀 다른 점을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한유미님께 여쭤볼게요. 거기서 추석 살 때랑 여기서 추석 살 때랑 좀 이건 정말 다르더라. 이건 뭐 다른 분들께도 다 여쭤볼 건데요. 정말 말 그대로 날짜가 일단 길잖아요. 첫 번째. 일단은 쉬는 날이 길다. 네, 그렇죠. 두 번째, 우리는 함지를 이고 떡을 해가지고 조상한테 산으로 가는데 네. 이 나라 한국인들은 어디로 가냐?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가요. 예. 내가 즐거워야죠. 우리 같은 민족이 아닌가? 왜 조상님을 안 챙기시지? 네. 이런 게 딱 들면서 이상하다. 처음엔 사실 적응이 안 됐었어요. 네. 네, 근데 지금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맞아요. 네. 아니 조상님들도 네. 내가 행복하면 좋아하실 거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그렇죠. 철두철미하게 해봅니다. 합리적이시네요. 조경일님은 어떻습니까? 좀 그래도 먼 곳이긴 하잖아요. 네. 아오지에 대한 편견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막 거기까지 와야 되고 그래도 하루지만 보러 오고 이런 건데 근데 한국에서는 여러분 다 겪지만은 교통체증이 너무 하잖아요. 그렇죠. 예. 서울 나가는데 몇 시간 걸려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건 없나요? 북에서는 일단 교통체증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이 네. 다 모여서 산소에 가고 했는데 한국에서 추석을 초반에 제가 한두 해를 보냈었는데 그 뒤로는 지금까지 추석을 보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조상님들이 다 북에 계시기 때문에 예, 뭐 인사드릴 드릴 방법이 없어요. 네네. 예, 그래서 추석 되면은 그냥 노는 날이다. 아. 예, 그냥 나를 위한 날들이다. 예. 예, 이렇게 좀 추석 문화가 좀 바뀌어서 남과 북의 차이가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청취자 여러분, 조경일님은요 지금 박사 공부를 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도 일하는 엘리트인데 싱글입니다. 자, 여러분 차례상도 안 차리고요 제사 성묘도 없습니다. 자, 외모는 YTN 라디오 유튜브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굉장한 장점이네요. 갑자기 이렇게 본인 판매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정철님도 만만치 않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그 약간 명절 분위기가 안 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추석을 보내려면은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떡도 먹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약간 한국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즐겨야지? 약간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네. 네. 사실 이거는 뭐 저도 잘 못 느끼는 걸 건데요. 가족과 가까운 가족이든 먼 가족이든 가족과 이별을 또 한 번씩 겪으셨잖아요. 오신 분들이 되게 좀 슬픔이나 혹은 어두운 면을 딛고서 여기서 또 열심히 사시니까 뭐 정말 두 배로 대단하신 분들인데 한편으로는 명절 때 조금 그런 슬픈 좀 애잔한 기분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어떠세요, 어머니? 꼭 추석 아니더라도 명절 때는 우리는 외롭거나 이렇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추석에 엄청 많이 모이거든요. 우리 대가족이에요. 지금요. 네, 네. 저는 사실 결혼 그리울 전에 틈이 없으시네요, 네. 어머니. 결혼 전에는 추석 때 가족끼리 모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사실 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저희 이제 친정 어머니가 일을 하시니까 친정 집에서. 네, 네. 그리고 스케줄 근무를 하셔가지고 추석 때 쉴 수가 없었어요. 네. 저는 사실 추석 때 항상 뭐 이제 집에서 공부를 하거나 놀거나 막 이런 게 당연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다 모여가지고요. 저는 사실 추석 문화를 결혼하고 나서 처음 경험했어요. 다른 분들도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생각이 좀 많이 나는 네. 편이어가지고 작년 같은 때도 거의 추석 때 되면 북한에서 전화가 또 와요. 1년에 뭐 이렇게 네. 연락이 되는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그래도 좀 많이 외로운 편이에요. 가족이 네. 많이 안 와가지고 그렇군요. 우리 가족만 딱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도 뭐 가장 네. 가까운 가족이 그렇죠. 예. 예, 항상 웃겨줍니다. 저도 추석 때 되면 가족이 한 명도 없거든요. 저도 저 혼자 왔기 때문에. 아이고. 네. 예. 저 북에는 어머님이 혼자 계세요. 네. 아버님은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그래서 추석 때 되면은 저는 이제 강화도 말도 쪽으로 기본적으로 가거든요. 보이니까 가까우니까. 보이니까. 네. 그 마음속으로라도 거기에 이제 바라보면서 네. 인사드리는 거죠. 두 분이 더 돈독하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셔야겠습니다. 예, 싸울 때도 네. 돈독하게 싸우고. 그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군에서 가장 높은 계급이 원수거든요. 네. 그런 좋은 의미의 원수와 그렇죠. 또 다른 의미의 원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어이구 이 원수야. 예. 대장도 맞아요. 있잖아요. 서로를 원수처럼 대해주시면 대장도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가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먹는 이야기 해볼 텐데요. 이거는 뭐 기억에 남는 추석 음식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송편. 네. 송편. 왜냐면 근데 양강도는 좀 다르게 하는 게 있나요? 뭐 재료가 다르거나. 그건 없어요. 없는데 근데 되게 많이 먹었어요, 진짜. 네. 다른 분은 다 송편인가요? 맞아요. 송편이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 와서 한국 송편이 지금도 사실 한국 송편을 안 먹기는 하는데 네네. 예, 이제 안에 석이 들어가는 게 달라요. 북한에서는 뭐 우리가 쉽게 줄당콩이라고 하거나 이런 큰 콩을 이제 삶아서 콩, 맞아요. 예, 그래서 석을 넣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와서
송편이다라고 해서 먹었는데 그 안에 무슨 깨가루 있지, 꿀이 있지, 설탕이 있지 씹는 그렇죠. 순간 네. 이게 무슨 사탕이야, 송편이야, 막 이런 느낌을 와. 받아서 그래서 지금도 송편은 북한 송편이 저는 더 맛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직접 만들어서도 먹기도 하고 사서 먹기도 해요. 뭔가 담백한 본질적인 그쵸. 맛. 아, 그렇게 만들어 주시거나 같이 만드시지 않으시나요? 북한은 이 같은 이 한 영토에서 살고 있는데도 차이가 이렇게 심하네요. 네. 저희는 쌀이 많아서 그러지 모르겠는데 송편은 그렇게 뭐 선호하진 않아요. 흔한 음식이다. 저희는 이제 추석이 되면은 제일 네. 선호하는 건 이제 동쪽에 동해 바다에서 나오는 네. 해산물. 저 짝태라든지 아. 해산물, 이 오징어 이런 쪽을 조금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짝태가 우리로 말하면 명태인가요? 명태, 명태, 황태 같은 건데 아, 네. 네, 말린 황태 거, 같은 네. 건데 그거를 이제 제사상에 올려놓거든요. 예. 저희는 이렇게 한 마리를 올려놓거든요. 네네. 그거 끝나면은 저걸로 이제 한 잔 마실 생각.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거의 다 술안주네요. 그렇군요. 그렇죠. 맞아요. 술을 좋아하시군요. 아, 쌀이 많이 나서. 네, 송편에서 갑자기 술안주까지 마구 끼워넣고 있습니다. 한영애 어머니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추석 음식하면 그래도 이게 제일 기억에 남지 이런 거. 우리 살던 동네는요. 원래 이게 추석이가 가을이잖아요. 네. 가을이니까 핵곡식. 가을에 제일 처음 거둔 핵곡식으로 밥도 하고 송편도 하고 떡도 이렇게 찰떡 같은 거 이렇게 맞아요. 해가는 거 그런 네. 풍습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을이니까 풍성하게 모든 게 풍족하지 않잖아요. 북한은. 그렇죠. 근데 가을이니까 풍성한 거지. 그리고 예. 또 추석이고 네. 그런 거. 맞습니다. 네. 사실은 뭐 곡식이 인간의 주식이고요. 그 곡식을 풍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두들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그게 그나마 좀 여유로운 게 추석이다 보니까 네. 뭐 송편 얘기도 나오고 뭐 쌀 걱정은 없는데 얘기도 나오고 어머니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이 이제 이상님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만 사셨잖아요. 이렇게 뭔가 명절을 지내다 보면은 시어머니한테 전수받는 어떻게 하네? 뭐 명절 때 이런 걸 드시네? 이런 거 있나요? 저희는 명절 때 순대 만들어 먹어요. 순대요? 네, 순대에서 거의 품앗이로 동네 식구들 막 불러가지고 어머니가 그날 날 잡아가지고 이제 순대 재료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그럼 이제 가족 다 불러 이제 이웃 사촌 다 불러서 그걸 이제 내장 안에다가 다 넣어요. 그런 다음에 직접? 네, 그다음에 그거를 찌고 그러면 이제 찐 순대는 먹고 그거 이제 찌는 그 국물에다가 순댓국 해가지고 맞아요. 먹는데 그가 그 저는 맛있죠. 약간 명절 음식을 딱 하면 보통 한국에서는 전 이런 거 생각하는데 네. 시댁에서는 순대. 와, 명절에 순대는 정말 특이하네요. 지금 저랑 이철은님이랑 남자분들은 꿀꺽하면서 자그마한 잔 하나를 떠올리면서 오늘 계속 명절 음식이 아니라 술안주 특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순대도 아니 순대 뭐 들어가는 게 다르거나 특이한 게 있습니까? 예, 달라요. 뭐가 우리 들어가죠? 북한 순대는 찹쌀만 넣어요. 쌀만 넣어요. 야. 거기다가 온갖 채소가 다 들어가요. 찹쌀과 채소 그다음 식감이 대단하겠는데요. 예, 시래기도 많이 들어가고요. 피도 거기에 들어가고. 온갖 그 파, 와. 양파, 고기도 넣고 어쨌든 달라요. 여기는 야. 당면 넣잖아요. 네네. 네. 맞아요. 당면을 가득 채운 순대도 있고 보통은 순대 그걸로 아는데 약간 병천 순대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먹었을 때 병천 순대랑 예. 비슷하게 먹었어요. 갈수록 오늘 집에 가다가 한 병 사가야겠습니다. 무슨 병이라고 저는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한 병. 놀러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먹는 얘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던 고향, 뭐 양강도, 뭐 어디 함경도 이런데 뭐 황해도 계시다가 여기 딱 와서 처음 명절이라는 걸 맞았을 때의 기분이 다를 것 같거든요. 그건 어머니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북한에서 추석을 쓸 때는 조상의 묘지에 가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네. 근데 갈 수가 없었고 갈 데가 없었고 그냥 집에서만 음식을 해서 먹는 게 많이 슬펐어요. 예. 지금도 사람들이 죽어서도 묻히기 싶은 게 고향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고향의 부모, 형제들 다 또 부모님들도 고향에 다 묻혀 있고 하는 상황에서 원래 산소에 찾아가서 인사드리는 것이 자식으로서의 도리인데 그거를 못하니까 그것이 가장 슬펐고요. 예, 또 혼자 온 분들은 또 혼자서 사는 것이 외롭고 했는 거 다 다르잖아요. 근데 네. 예,
지금은 며느리도 있고 사이도 있고 다 있는데 그때는 우리 가족만 있어서 혼자 온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같이 예. 그러셨군요. 혼자 지금도 명절 분위기면 혼자 오신 분들이 많이 와요. 네. 그래서 외롭지 않게 서로 지내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게 뭐 어머니는 가족을 핏줄이 섞인 법적으로 연결된 가족이 아니라 우리도 왔는데 혼자 오셨어요. 이번 명절 같이 먹읍시다. 이렇게 예. 되게 큰 가족을 만들고 네. 아까 이철호님은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혼자 왔는데 어머니가 아직도 계시고 조금 느낌이 그래도 뭐 바다가 가까이 보이는 곳까지 가신다고는 하셨습니다만. 네, 뭐 저도 처음에 왔을 때는 명절이 그렇게 썩 달갑진 않았어요. 그렇죠. 네, 뭐 그냥 혼자서 외롭고 그리고 추석 되면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이제 한국 분들은 다 이제 가족을 찾아서 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혼자서 이제 기숙사에 앉아가지고 그냥 혼자서 있는 게 조금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추석이라든지 이런 명절이 저에게는 뭐 그렇게 썩 달갑진 않았는데 네. 지금은 좋습니다. 그 싱글분들이 크리스마스가 싫은 거랑 똑같은 네. 되게 많이 충격 먹었던 사람이었어요. 너무 달라서. 네. 전 북한에서는 설날을 꼭 추석이 아니어도 네. 설날을 처음 맞이했던 한국에 와서 처음 맞이했던 명절이 설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날에 북한에서는 설 전에 떼뽀시를 하거든요. 때를 싹 벗겨요. 목욕. 떼뽀시. 그렇죠. 예, 목욕을 싹 어려운 하고.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새로 산 옷을 입고 네. 그리고 이제 설을 딱 맞이하거든요. 아니, 저희 집은 그랬어요. 저희도 명절 비슷했습니다. 전에. 네. 네. 그리고 너무 설레 있었어요. 그래서 네. 여기 와서도 뭐 때는 안 밀었지만 옷을 사가지고 네. 설이니까 예, 신나가지고 누구 먼저 한국에 먼저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만나자 하는데 얘네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설날인데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막 그 미용실을 다녔던 친구인데 네네. 그 미용실 사장님 막 심지어 욕했어요. 어떻게 이 아니, 자본주의를 명절날 그렇죠. 네. 이 자본주의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그렇지 어떻게 설날에 일을 시키냐고 막 그렇게 욕을 했어요. 진짜로.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음력설을 더 네. 이제 세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양력설을 1월 1일 그렇게 신정이라고 저희가 불렀던. 그렇죠. 네. 신정을 그렇게 아. 정말 멋지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 그때 엄청 좀 개인적으로 좀 충격을 받았었어요. 네. 예. 자본주의의 힘이 참 간악하지만 네. 달콤합니다. 2배 줄게 수당 이러면 정말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좀 많이 놀랐던 네. 적이 있었어요. 자, 네. 크리스마스 때 굉장히 싫을 것 같은 두 싱글분께도 질문드립니다. 뭐 정말 와서 도착 직후에 명절 꼭 처음에 왔을 때 일단은 가족이 진짜 가족밖에 없으니까 명절 때는 평소에 못 보던 그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제상 차리고 뭐 안부 전하고 이런 날인데 좀 명절 때만 되면 좀 이렇게 외롭다 고립감 이런 네. 것들이 좀 느껴요. 왜냐면 평소에는 뭐 친구들도 만나고 사람들도 만나는데 이때 이런 명절 때만 되면 다들 귀가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다들 이제 댁으로 가거나 나와 집으로 가거나. 달라지니까. 저는 사실 뭐 친척은 없지만 엄마 같이 와가지고 엄마가 되게 음식을 잘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친척이 모여서 좀 북적거리는 그 분위기는 없지만 음식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북한 때는 그게 되게 맛있었어요. 네. 최대한 많이 먹어야겠다 했었는데 지금은 제발 많이 하지 말라고 나중에 다 상한다고 이거. 저랑 똑같은 잔소리를 네, 저도 그래서- 어머니한테 뭐하러 이렇게 많이 네. 해요 맨날 그러거든요. 갈 때마다 전 미리 연락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음식 많이 하지 말라. 상당히 부럽네요. 저희 어머니는 음식을 하기가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아. 어머니 죄송합니다. 여기서 뭐 폭로전이 마구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아니 제발 좀 이제 먹지도 않는데 그만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9시 20분, 밤 11시 20분 우리의 소원을 들려주는 YTN 라디오 남부기음 프로젝트 이거야 원. 네, 자 명절 얘기 재밌게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 보니까 보통이 아니십니다. 양쪽의 명절 문화를 다 섭렵하고 계신 분들이고요. 정말 대단한 분들인데 명절에 저희는 스트레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사실 지금 이 방송은 저희가 사전 녹음이지만 아마 어느 내륙 도로에 갇혀 있을 예정인데요. 내려가는 것도 스트레스지만 또 가족들 만나면 소소하게 서로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스트레스 저희가 미리 좀 푸시라고 예방 주사 놔드리겠습니다. 자, 명절 스트레스인데요.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지 제가 소리를 준비해봤거든요. 잠깐 듣고 올게요.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추석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에 9명 이상은 명절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 이런 설문 1위에서 5위까지만 보더라도 이런 내용입니다. 잔소리 아주 듣기 싫다. 뭐 잔소리는 다양하겠죠. 10명 중에 9명 이상이 다 받는다는 소리죠. 네. 자, 그러면 좀 속도감 있게 얘기를 해볼게요. 명절 스트레스 탑3를 저희가 준비해 봤거든요. 자, 명절에 저는 저희 와이프 눈치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손도 크고 음식도 많이 하는 저희 어머니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고부관계잖아요. 제가 보기에 우리 한영의 어머니 너무 좋으신 분인데 지금 들어봐도 미리 이렇게 밑밥을 깔았습니다. 자, 김이사 며느리님, 고부 스트레스. 근데 저는 사실 없어요. 이게 제 주변 친구들도 들으면 되게 놀래거든요. 네. 그게 제가 뭐 사례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제 가족 여행을 가려고 대만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네. 제 배우자가 자기는 휴가를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오지 말아라. 그럼 우리끼리 가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시부모님이랑 시언니랑 제 딸이랑 해서 다 간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친구들이 듣고 막 너무 놀래는 거예요. 자기는 가면 피 말려 죽을 것 같다. 난 재밌었는데. 같이 여행을 가는 것도 네, 편하고. 어머니, 이 말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혀 시집살이를 안 시켜요. 아, 명절에 와도 설거지 하나 안 해요. 맞아요. 설거지도 안 시키세요. 반찬 하나 안 근데 해요. 진짜 그래요. 설거지를 안 안 시켜요. 시켜요. 제가 항의 하면 뭐라고 전화가 하세요. Y10으로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지금 옆에서 우리 한유미님이 네. 아주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아니 왜 그러냐면요. 북한에서 시집살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요? 아니 그럼 네. 어머니는 십자를 했을 텐데 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안 하셨어요. 해주는 거예요? 예, 시집살이 안 우리는 하셨어요. 시댁이 평남도 쪽에 있었고 네. 저희는 한경도 쪽에서 살았어요. 네. 근데 결혼 생활 중에 시부모님 본 게 결혼식 빼놓고 한 3번. 그렇죠. 아니 만날 일이 없으니까 시집살이 시킬 수가 없는 그러네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굉장히 꿀팁을 예. 알려주셨어요. 네, 멀리 맞아요. 살아. 멀리 살아라. 저도 그렇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아니 근데 정말로 어떻게 보면 고부 갈등이라는 게 두 부부 사이에서도 민감한 문제잖아요. 저 개인적인 경험이라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담근 김치와 장모님이 담근 김치 2개가 있는데 네. 제가 먹고 어머니가 담근 거는 몇 점이 남았어요. 네. 아깝잖아요. 엄마가 만드신 건데. 그래서 입에다 막 집어넣고 장모님 담은 김치를 이렇게 음식물색도 탁 부었는데 그걸 옆에서 갑자기 굳어버리더니 뭐 하는 거야? 뭔지 알겠어. 우리 엄마 김치 내버려? 이게 사실은 언뜻 보면은 고부 갈등처럼 있는 네. 거거든요. 두 분은 그런 거 없으신가요? 저희는 없는데 물어보고 싶어요. 어머니가 한 김치가 맛있어. 내가 한 김치가 맛있어. 답변 잘해야 됩니다. 답변해보세요. 아니 뭐 네. 솔직히 저는 뭐 장담하는데 네. 저도 좀 머리 아픈데 네. 와이프가 하는 게 당연히 맛있죠. 예. 네.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남아야 됩니다. 두 싱글분이 정말 되게 저 이철원님의 진정성이 느꼈어요. 여기서 그래요? 살아남아야 한다. 네. 그렇죠. 나한테 물어볼게요 몰래. 스트레스를 머리 아프다. 네. 그래, 스트레스라는 표현을 안 쓰죠. 잘 그쵸 아니,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라는 말은 아예 안 하죠. 영어니까. 없어요. 네. 골치 영어를 안 아프다. 쓰니까요. 골치 아프다, 머리 네, 아프다. 그렇죠. 네. 명절 머리 아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고부 갈등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고부 갈등이라는 이런 말이 있고 이런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북한은 그냥 시어머니 해라면 그냥 해야죠. 어디 갈등을 그렇죠. 할 갈등 수가 자체가 이해가 없어요. 돼. 네. 근데 우리나라 오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냥 해라고 하면 그냥 네 하고 네. 해야죠. 지금 내려가는데 남편분들이 운전대를 붙잡고 덜덜덜덜 말이 돼 이러면서 뭐 다양하게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명절 머리 아픔 두 번째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덕담이냐 잔소리냐 미묘합니다. 저도 많이 들어요.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살 좀 빼, 술 좀 그만 먹어. 아니 그대로 들으면 저한테 너무 도움되는 말인데 왜 마음은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좀 저희가 싱글팀에게 먼저 물어봐야 텐데 당연히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아요. 친척이나 지인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만 가야지 이런 얘기도 할 것 같고 이거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맞아요. 저희는 제일 많이 듣는 게 너희는 언제 결혼하냐? 네, 이런 얘기. 저희 이제 금기어가 됐습니다. 저희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에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머리 아픔인 것 같아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잔소리 해주는 것도 사실은 스트레스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누군가 나를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정철님은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자, 우리 애들 공부 잘하는데 너는 이번에 몇 등 했냐? 약간 아우, 이런 이거 비교하거든요. 네, 참 비상등이 지금 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명절 때. 야, 싸움 붙이네요 지금. 싸워야 네. 될 것 같은데. 들켰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잘하고 있어. 네. 잘하고 있네 이런 말. 네. 저는 반대로 잔소리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잔소리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진짜. 왜 이게 잔소리를 누구한테서 저렇게 혼자서 네. 언제 장가가냐, 언제 뭐 싱글이냐, 뭐 이런 거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부럽고 아니 좀 이렇게 그러네요. 아름다운 아내를 두고 있는 이철원님한테 언제 장가가냐고 물으면 아, 그러니까 그런 여러 사람이 건 피봅니다. 아니고 그렇게 그건 밖에 염장 지르는 나가서 건데.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싱글인 척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고요. 네. 아, 뭐 오늘 또 가다 죽을 일은 분위기가 지금 예. 진짜.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듯이 싱글들이 재밌게 먹었습니다. 야 죽다가 살다가 하네. 막 바로 이런 직관을 생각. 하고 있네. 아니 그래도 저는 잔소리 이러면 이제 아내분한테 들은 줄 알았는데 전 잔소리를 안 들었어요. 이런 거 보니까 사랑받고 계시네요. 아, 잔소리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저도 성인이고 하기 때문에 애들한테는 잔소리 하는데 네네. 잔소리를 안 하고 대신에 톤이 낮게 깔려요. 저음으로. 그러면은 무섭습니다. 그때는 그 그거 알아요. 목소리가 더 무서워요. 아 그거 알아요. 차라리 뭐 잔소리 하는 게 낫지. 네. 자기야 이거 아니잖아. 네. 야. 살기가 느껴지는. 그렇죠. 살기뿐만이 아니고 아우라가 그냥 죽여줍니다. 이게 나중에는 낮은 잔소리도 안 하고요. 네. 표정으로만 그렇죠. 살아야겠다. 자, 자주 사용하십니까 김희상 작가님? 저는 주로 제가 잔소리 들어가지고 어유 반대. 뭔가 지금 달라요. 뭔가 이렇게 뭔가 이쪽에서 이게- 지금 막 제가 방송이니까 어머니 여기서 한마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배우자한테 잔소리 진짜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막 가장 많이 듣는. 뭐 방청소해라. 네. 아 이런 얘기 듣고 또 이 정말 천사 같은 시어머니가 아유, 내가 좀 치워줘야겠다. 이러면 어떡하려고. 그 저희 어머니 같이 욕해요. 걔는 그렇게 잔소리가 많다고. 맞아요. 잔소리 맞아요. 저도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저희 똑같아요. 저는 음식이 이게 맛있다라고 하면 왜? 그거를 싫다고 할 때까지 계속 만들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그거 말을 안 합니다. 네. 그냥 질릴 때까지 먹다가 네. 언젠간 안 먹습니다. 도저히 안 뭘 될 때. 맛있다고 하면은 네. 뿌리를 뽑을 때까지 그걸 해줘요. 그래서 이건 나를 콱 먹으라는 건가? 그리고 항상 많이 한다. 네. 사람은 작은데 손은 왜 그렇게 크냐. 그러니까요. 음식을 많이 한다라고 그런 잔소리 굉장히 많이 해요. 어머니는 기억에 남는 잔소리 혹은 듣고 싶은 잔소리 있으십니까? 저는 잔소리를 밥 먹듯이 듣고 있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왜냐면 우리 유전, 아들이 유전. 난참 모르는 문제네. 유전이에요. 유전 네. 유전. 아버님도 똑같고. 그래갖고 내가 며느리 똑같아요. 편드는 거예요. 아 그 잔소리가 뭔지를 알아. 잔소리의 마법인데요, 이쯤이면 잔소리 덕분에 고부 갈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명절 머리 아픔 얘기 들어볼까요? 이거는 좀 짧게 가야겠는데 선물. 뭐 추석만 딱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이게 이 용돈에 대한 개념이 좀 없기 때문에 네. 처음에 조금 그랬어요. 저도 아 결혼식을 갔는데 우리나라처럼 뭐 룰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얼마를 줘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 룰이 아직도 지금 북한 사람 제 몇몇은 50만 원으로 규정을 짓고 있어요. 우와. 몰라가지고 이만큼 줘야지 좋아하지 않을까 된 게 그게 이제 50만 원으로 된 거예요. 큰데? 그래서 이걸 주다 보니까 한 달에 2명을 하잖아요. 결혼식을 네. 하고 내 월급이 다 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렇게까지 많이 주나 하고 물어봤어요. 제가 네. 5만 원, 10만 원이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50만 우리는 원. 잘못된 룰을 정해가지고 몇몇이 지금 50만 원으로 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청첩장을 드리고 싶네. 전에 한 번도 저희 집 와이프를 데리고 갔댔는데 네. 그 결혼식을 갔는데 50만 원 거니까 무슨 결혼식을 50만 원씩까지 가는 거죠. 네. 이 우린 이직했다고 어쩔 수 없이. 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용돈 얼마 주십니까? 이거 물어도 되나요? 용돈 쓴 기억이 없어요. 제가 받기만 했어요. 제가 좀 버니까. 예. 아 예. 그러면 어머니 화장품은 예. 항상 제가 사요. 자 이제 불안에 떨던 남편분들이 어깨를 펴시면 수십만 원 준대 이렇게. 네. 그 유행 가면 여행비를 다 내고. 아 그래요. 근데 저는 그만큼 네, 어머니가 아직까지. 되게 많이 해주셔서 딸 키울 때도 어머니가 다 그러니까요. 해주시고. 너무 화해하다. 저희가 섭외를 잘 못했습니다. 불화 조장. 네, 고부 갈등이 아니라 저기
지금 모녀를 모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얘기로만 가득 채워도 오늘 너무 재밌고 신나는데요. 저희가 내일 2부에는 또 재미난 얘기가 준비돼 있습니다. 뭐 명절 스트레스, 명절 머리 아프면 어떻게 푸시냐 여쭤보려고 했는데 여쭤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다 풀리는 것 같습니다. 내일도 재미난 얘기 준비돼 있습니다. 다른 땅, 같은 달, 하나의 마음. 지금 떠있는 달 모두 같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의 달이거든요. 내일 2부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한가히 계세요. 네. 자, 지금까지 저는 평화를 꿈꾸는 따뜻한 스토리텔러 김우성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함께합니다. 끝곡은요, 오연준 군의 고향의 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